자, 그 다음에 이제요, 승낙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연착된 승낙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러면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청약자가 이를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 알겠죠? 자,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했죠?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했다. 그걸 뭐란다? 연착된 승낙이죠?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예스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죠? 3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이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슨 승낙이다?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격지자죠. 우리가 대화자는 언제나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격지자는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죠. 발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발송. 딱 법이 나와 있죠? 승낙 여부는 자유라고 되어 있죠? 회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번 니은 물건을 보내고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반송하지 않았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죠?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승낙은 뭐다? 여기요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고 상속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고 나서 사망했죠? 나중에 도달하죠? 계약은 성립한다 이 말이죠.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 청약자에게만. 즉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청약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 이렇게.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지자죠. 청약은 무슨지? 도달. 승낙은 무슨지? 발신. 그래서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한테 도달하면 발송한 것이 봐봐. 발송한 것이 도달하죠.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신 시점, 발송 시점, 도달 시점이 아니고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죠. 언제? 기간 안에.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해? 발송한 때,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하고 도달 시점 틀렸다 이 말이죠. 36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승낙의 통지가 뭐를 할 때? 발송. 격지자가 중요하죠? 발송. 대화자는 뭐? 대화자는 도달. 격지자는 발송. 대화자는 도달.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에게 뭐를 할 때? 도달. 발송은 뭐라고? 승낙. 청약은 뭐라고? 발송. 청약 아니 도달. 승낙은 발송.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발송한테 그러면 안 되죠? 뭐 할 때? 청약이니까 도달한 때. 발송한테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승낙. 이렇게. 의사실현이가 뭐 아까 얘기했죠? 바나나를 뜯어서 먹을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관습이 의사표시나 관습에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어느 경우다? 지금 이거 쭉 사서로운 거 예를 들어 다른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요. 첫 번째,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자 책을 사기로 하고 줄과 책의 이름을 적은 경우. 청약한 목적물을 뭘 한다? 제작을 시작. 아무 말도 않고 제작을 만들어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청약과 동시에 보낸 물건을 뭐 한다? 소비에 유료 주차장에 차를 끌고 들어가. 알겠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바구니에 넣는 거. 택시나 버스나 택시에 승차하는 것. 알겠죠? 버스를 탄다, 택시를 탄다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승낙한다는 말을 안 해도 승낙으로 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가끔 보면 저같이 방향 간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느 쪽 모르니까 일단 이게요 여기서 이게 뭐 A에서 B로 가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A에서 B로 쭉 써지면 이게 지금 A로 간다는 건지 B로 간다는지 모르니까 아무튼 동네 이름 써져 일단 타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방향 간격이 없으니까 가서 보면요 반대로 지금 계속 아나운싱이 나오잖아요. 그럼 중간에 내리죠. 내릴 때 나 차고 있으니까 나 이거 옮은 걸로 하겠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일상생활에 관한 것들은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 소비 먹는다. 그러면 이건 뭐로 본다? 승낙. 계약이 뭐 한다?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이 뭐한테? 있는 때다. 안 때 그러면 안 돼. 안 때. 그럼 큰일 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뭐죠? 책에다가 이름을 쓴 때, 유료 주차장에 차를 끌고 들어간 때, 그 다음에 바나나를 뜯을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 사실이 있는 때, 안 때가 아니고 있는 때. 자, 교차는 뭐죠? 교차는 딱 두 가지. 동일한 내용.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동일한 내용이 뭐죠? 갑일한테 1억 원에 살래? 의리급한테 1억 원에 팔래? 이것을 동일한 내용이죠.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그러니까 무조건
도달해야 돼.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자, 교차 청약에 있어서 양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 거. 동시에 도달하면 그때 뭐 계약 성립한 동시에 도달 안 할 때는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먼저 틀렸어. 먼저 청약에 도달할 때가 아니고 언제다? 늦게 도달할 때, 먼저 그러면 안 돼. 당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되죠. 양청약이 도달해. 양청약이 도달하면 청약은 도달이니까 둘 다 도달한다. 그러니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 이게 우리 가장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거요? 여러분 아마요. 이게 아마 가장 많이 할걸요. 어떻게 하냐면 갑이 을한테 뭐라 한다?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죠. 을이 뭐라 그래? 야, 너무 비싼데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 그럼 또 갑이 뭐라 한다? 야, 나 9,500까지는 절대로 안 돼. 그럼 을이 뭐라 한다? 야, 200만 더 깎아줘. 200만 더 깎아줘. 이렇게. 그래서 갑이 뭐라 그래? 노. 그러면 더러운 놈 알았어. 이렇게 하고 다시. 그럼 9,500 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서로가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그러니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이 1억 원의 청약인데 여기는 9,500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시 뭐 한 거예요? 새롭게 9,500에 청약한 거잖아요. 여러분 갑을 봐봐요. 갑은 9,000인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9,000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갑은 얼마로 청약한 것이다? 9,500에 새롭게 청약한 것이죠. 이것을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면 청약의 거절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대방의 청약을 거절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고 후에 상대방이 번복하여 승낙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은요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밑에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봐봐 여기 갑이 청약하면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해달라. 10만 원 이거 사라. 10만 원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을이 언제냐? 1월 3일날 을이 뭐라냐? 1월 3일날 을이 8만 원이면 몰라도 이렇게 놓여있다고요. 8만 원이면 몰라도 그러면 10만 원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아무 말이 없어. 갑이 할 수 없이 이 사람이요 1월 8일날이요 1월 8일날 뭐라 하냐? 알았어 이놈아 10만 원에 살게. 이렇게 을이 또 얘기했어. 을이 10만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또 뭐예요? 맨 처음에 자기는 얼마 지금 새롭게 청약했죠? 8만 원. 지금 다시 또 얼마 청약한 거죠? 10만 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1월 10일까지 상납을 해달라고 했으니 내가 1월 3일날 8만 원 했다가 말없으니까 1월 지금 8일날 다시 10만 원 했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1월 10일 아니니까 내가 10만 원에 산다고 했으니 계약은 10만 원에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내가 뭐라고 했어? 10만 원의 청약에 대해서 이 사람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면 10만 원의 청약에 대해서 뭐다? 거절이죠. 거절한 말은 갑의 청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예 없어져. 기간에 관계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만 남는다? 을이 갑에게 8만 원에 사고 싶다. 8만 원의 청약만 남아있는 거예요. 청약만 있는데 갑이 예스했어 노했어.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승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답다 보니까 10만 원에 다시 살게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또 앞에 있는 8만 원의 청약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새롭게 다시 얼마에 청약한 것이다? 10만 원.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그래서 갑의 10만 원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하자 갑이 거절했어. 그러자 거절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건이나 변경 가했죠? 그래서 너무 싫은데? 이렇게 갑이. 그랬더니 을이 다시요. 알았어 그럼 10만 원에 살게. 그래도 계약은 10만 원에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10만 원에 새롭게 뭐 한 것이라고? 청약을 한 것이라고. 10만 원에 새롭게 청약한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갑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갑이 뭐라고 그래? 나 기분 나빠서 파기 싫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이나 변경을 붙이죠. 거절인가 동시에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 지금 보면 12, 15, 초가 19, 20, 28 많이 나왔죠 시험에? 자, 계약의 합의 해제에 대해서 해제가 뭐 들어간 거죠? 합의라고 말은 계약이잖아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거절했죠. 거절. 그리고 새로 생각을 바꿔서 다시 승낙을 했죠. 생각을 바꿔 다시 승낙한 것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 생각을 바꾸어서 뭐라 한다고? 새로운 청약.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틀렸어. 47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을이 이에 대해서 대금을 낮추어 뭐죠?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변경을 가한 것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맞죠? 새로운 청약. 이렇게. 48번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시계를 매수하라는 청약을 했는데 수령한 을이 만 원만 깎아주면 만 원만 조건을 붙였죠. 조건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 이렇게 청약할 때 의사를 표시했어. 그래도 이것은 승낙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50번 갑은 승낙기간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청약은 을에게 5월 1일 날 도달했다. 1번 갑의 청약은 도달할 때 효력이죠. 도달할 때. 언제 도달했죠? 5월 1일. 그 다음에 갑이 청약을 발송 후 사망했죠. 발송 후 사망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3번 갑이 을에게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5월 8일 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4번 을이 5월 15일 날 승낙인데 언제까지 승낙을 하라고 했죠? 5월 8일까지. 언제 승낙했어? 5월 15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할 수 있다. 성립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맞죠? 5번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었어. 을이요. 그래서 5월 8일에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을 했죠.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는 5억을 5천으로 잘못 읽었잖아요. 잘못 읽고 5천에 매수한다고 했죠. 5천에. 그러면 갑은요 5억에 청약을 했고 이 사람은 5천에 승낙을 했죠.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요 경매인데요 값을 올려가는 경매가 있고요 값을 내려가는 경매가 있어요. 저기 한번 읽어보면 되시는데요. 입찰이죠. 입찰은 뭐하고 다르죠? 경매하고 입찰은 차이가 뭐예요? 경매라고 하는 것은요 가격을 서로가 아는 거죠. 그럼 여러분 혹시 옥션 입찰이라고 그래요? 옥션 경매라고 그래요? 옥션 경매죠. 옥션 경매 한번 들어가 봐. 그러면 100원부터 경매에 나왔어. 물건들이 100원부터. 그러면 누군가가 클릭하는 것을 다 알아 몰라? 알면서 클릭한단 말이죠. 그것을 경매라고 하고요 가격 내용을 몰라. 그것을 뭐라 한다? 입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부동산 경매라고 해야 돼요? 부동산 입찰이라고 해야 돼요? 부동산 입찰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무에서 뭐라고 쓴다? 부동산 경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무에서 그러지만 실제로 모든 서류는 다 뭐라고 되어 있어? 입찰로 되어 있어. 입찰 봉투, 입찰 보증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입찰에 붙인다. 청약의 유인이고요. 일정 가격을 제시하고 입찰 참가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죠. 그럼 우리 이것을 뭐란다? 청약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요.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의 성립.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민법 총칙하고요. 막 연결돼서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청약과 계약의 성립은 이것은 보너스 문제인데요. 이것을 잠깐 설명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요.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반드시요. 계약의 성립 이것은 되게 복잡한 건 아닌데 문제가 엄청나게 많죠. 지문이요. 정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잘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잖아요. 이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